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28일 오후에 워싱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서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장진호 전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각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흥남철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장진호 전투가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흥남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모친은 이 흥남철수 때 거제도로 내려와서 남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첫날 첫 일정은 굉장히 각별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첫날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첫날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 그리고 만찬이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간의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정부의 무역 아니면 경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의회와의 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원 지도부 그리고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부터 29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을 방문해서 29일 저녁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오전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한 뒤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30일 낮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찬을 하고 나서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은 대충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낮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난 뒤에 네. 바로 출국 행사를 갖고 귀국하는 일정으로 일단은 짜여져 있습니다. 예.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올 공동 언론 발표문, 이게 사실 내용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꼬치꼬치 아주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회담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회담 채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지금 현재 있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어떤 위상들과 관련해서 합의문에 담기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한미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 동북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이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의 공조,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합의문 내지는 공동 발표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담길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들, 특히 한미 양쪽 지도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 많이 보는 것이
과연 정상들이 만나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양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지금 보면 그 미국 그 정계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미국 의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직접 의회 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회담을 만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기자회견을 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공동 발표문이 나오고 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일단은 차단이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괜찮은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내조 외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많이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일단 김정숙 여사가 비교적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뭔가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번에 아마도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게 되지만 김정숙 여사는 미국의 일반적인 대중들을 만나는 행사들에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호감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겠고 또 하나는 눈여겨볼 대목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관계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줄 수 있겠는가. 특히나 멜라니아 여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굉장히 조금은 은둔형이 아니냐라는 국제사회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런 국제무대 행사 이런 데 모습을 잘 안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정상 외교에 참석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숙 여사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가 얼마나 또 친숙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영훈 기자와 지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